네, 반갑습니다.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스승의 날입니다.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주가를 막 띄워주면 좋겠어요. 네, 스승님도 오셔가지고 주가 좀 띄워주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요, 약간 좀 재밌는 종목들이네요. 쌍용차 인수 관련한 종목들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KG케미칼, 쌍방울, KG모빌리언스 준비되어 있고요. 불안정한 게임주, 게임주들 요즘에 너무 좀 그렇죠. 넷마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선 KG케미칼 먼저 좀 볼까요? 네, KG케미칼은 KG그룹의 뭐랄까 대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큰형, 네, 큰형님, 네, 약간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G케미칼이 원래 전신이잖아요. 이게 경기화학이었죠. 네, 이게 전신이었는데 이게 지금 왜 뜨고 있고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다 아시는 쌍용차 때문입니다. 쌍용차가 지금 상폐가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말들 많았었는데 금요일날 이야기가 딱 나와버렸네. 뭐라고 나왔느냐? 12월달 올 연말까지 네,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 상장 폐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네, 상장 폐지가 되면 인수를 하고 나서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네, 개성기간에 부여하게 되고 그 안에 KG그룹이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잘해놓으면 괜찮아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KG케미칼은 그 대장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KG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KG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쌍용차를 인수하는 기업이 누구냐 이거죠. KG그룹 내에서도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KG케미칼, KG스틸, KGETS,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등등이잖아요. 근데 네, KG 컨소시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인수 협상자로 지금 채택이 됐잖아요. 근데 KG케미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KG케미칼 아무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대장이니까. 여기 대장이고 요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KG케미칼 나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반면에 이 컨소시엄이라든지 뭐 인수 대장 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좀 퍼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KG케미칼은 뭐 컨소시엄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KG그룹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는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인수협상자라는 그 타이틀을 얻고 나서 이제 재료 노출 이런 쪽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가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쌍용차를 인수하고 나서 이게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쌍용차는 사실 저는 그다지 뭐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업 계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그런 플랫폼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또 성장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KG그룹이 또 그런 것들 잘하니까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용차를 굳이 인수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KG케미칼이 이제 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세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KG그룹들이. 그래서 KG케미칼은 일단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추세는 좋죠. 네, 추세는 좋은 편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요. 뭐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학 쪽이기 때문에 또 농사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농번기 시점에서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지금 4만원대 지지선인데요.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금요일날 좀 있었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더 사들였다는 모습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단 지금은 매도보다는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물린 분들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35,000원대 지지라인 때 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떨어질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지지라인 때 이거 아니더라도 그죠? 쌍용차 이야기 아니더라도 지금 종목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과연 네 매수는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런 자리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 좀 껄끄럽죠. 매수하려면 요렇게 5월 3월달 말 요럴 때 매수하시는 게 참 좋은데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는 매수 시점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시는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000원이 이제 상단부 지지라인 때고요. 조금 더 내려간다면 32,500원, 33,000원 그 정도 라인 때까지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웬만해서는 그쪽 밀지 않겠죠. 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지 않을 거고 원래대로 추세대로 간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34,500원대는 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살펴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방울도 한번 봐볼까요? 쌍방울은 지금 네 컨소시엄 떨어져서 근데 이게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당장 돈도 없는 기업인데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거 인수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되려고요? 근데 지금 좀 괘씸했었던 거는 이렇게 쌍용차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막 주가 올려놓고 임원들이 막 주식 팔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도 있는데 이 예전에도 한번 저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작년에 그 항공사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가 올려놨다가 또 다시 기어들어가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666이냐 왜 아무튼 뭔가 좀 사악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666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사악한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이 종목도 내릴 만큼 다 내렸어요. 이제 뭐 그 쌍용차에 대한 이슈는 다 거품 다 빼버렸잖아요. 네, 원래 있던 자리가 돌아왔죠. 그러면 더 밀릴 때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600원을 지지로 하는 라인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위에서 그냥 물려는 사람들 끌려 내려갔지만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또 다른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글쎄요. 일단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이슈 때문에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고생을 조금 하실 것 같은 느낌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글쎄요, 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지지선 때까지 다 얻어맞고 나서 매도한다는 거 그것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저점까지 다 왔잖아요. 또는 저점보다 낮아졌잖아요. 지지선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컨소시엄에 뭉개진다거나 다시 쌍방울한테 기회가 가서 뭔가 뭐 상황이 좀 바뀐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요. 그다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을 좀 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네, 지지선 보면서 조금 보유하시는 걸로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빌리언스 볼게요. 모빌리언스가 지금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협상자를 지정했잖아요. KG 컨소시엄으로다가 네 우선협상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ETS가 있고요, 모빌리언스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소시엄 안에. 그래서 ETS가 대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뉴스가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게 이 공시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서 KG 컨소시엄이 이제 쌍용차 인수 뭐 우선협상 대상자로 뭐 선정되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건부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그 다음에 뉴스 기사가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 KG 모빌리언스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 뉴스가 되게 재밌는 뉴스거든요. KG 모빌리언스는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M&A 공고전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네. 이 기사가 상한가로 만들어낸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뭐 아직은 누가 될지는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컨소시엄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긴 하겠죠. 그러니까 컨소시엄에서 벗어나는 거 뭐 스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걔네들은 여기 낄 수 없는 상태가 좀 됐다 보시면 되겠죠.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번외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이제 벗어나는 모습들이고요. ETS
ETS가 일단 뭐 대표격을 하고 있는데, ETS 쪽 그 사업부를 매각을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 마련해서 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자금을 좀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더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요 기사가, 네, 이데일리에서 나온 이 기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에서, 공시도 또 KG 모빌리언스에서 나왔어요. 네, 공시사항이 이제 KG 모빌리언스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KG 모빌리언스에 더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로 빵 치고 들어간 거죠. 다른 KG 그룹주들은 시간의 상한가가 아닙니다. ETS가 조금 한 5%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약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KG 모빌리언스만 시간의 상한가로 빵 치고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그게 맞든 틀리든지 간에 모빌리언스 쪽으로 밀고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좀 네, 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전 고점 때 저항이 있으니까 한번 12,000원까지만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12,000원까지 가려면 상한가 하고도 한참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KG 그룹 중에서 KG 모빌리언스다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그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일단은 매수 접근 하실 수 없어요. 올라간다 그러면 갭상승일 거고요. 올라가다 내려가도 매수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시작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체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냥 현재 시장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일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통해서 주가 많이 올라가면 땡큐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조금 더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간의 상한가니까 네, 상승을 뭐 좀 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넷마블 볼게요. 넷마블을 보시면 이거는 진짜 좀 저거 하다,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지점까지 이탈해버렸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지금 넷마블이 떨어진 이유는 실적이 나빠서예요. 실적이 안 좋고 올 한 해의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거라 얘기 나왔어요. 그다음 1분기 어닝 쇼크였고요. 그 다음에 신작 역시도 지금 뭐 그다지 네,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그런 것들도 이제 어제 이야기 좀 해드렸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적 때문에 떨어졌어. 셀트리온이요. 네, 실적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이것이 과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실적 떨어진 것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택에서 뭐 게임하고 있을 때 현금이 막 뭐 현질 이런 것도 통해서 매출이 막 늘어나고 있었던 모습이 됐었을 텐데, 지금 이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실적이 안 좋았어. 그러면요,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물론 게임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한 번에 극복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NF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 이런 걸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게임주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가치를 찾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적까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뭐 과매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거 생각되죠.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밀린다라면 비중을 쭉 축소하거나 뭐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냥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일단 좀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라인대를 72,000원 그냥 잡으시면 되겠죠. 내려가면 무조건 팔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 지지되면 나는 이 종목이랑 인연을 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올라가는 위치에서만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것은 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살 떨릴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네,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할 위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위메이드 볼게요. 위메이드도 한숨 나오죠. 과거에 제가 작년 2월이었잖아요. 작년 2월에 이제
이때 2만원 안 할 때였죠. 이때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말이에요. 지지선을 어느 정도 만들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조금 누웠다가 다시 상승했다 그런 것들은 직전 이 지지라인 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한 방에 쭉 당겨버리는 기업들은요.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냥 막 아래로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네 뭐 어쨌네 이거 수고 하나 중요하지도 않고요. 실적 자체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실적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주가가 고평가됐어. 뭔가 분위기도 안 좋아. 뭐 그냥 뭐 이런 상태라면요. 그냥 여러분들 네. 이 종목은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게 낫겠죠. 진작에 그때 매도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거 아닙니까? 저 22만원에 그때 뭐 24만원에 못 팔고 22만원에 팔았다 해서 좀 아쉬워 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 22만원에 팔았을 때는 얼마나 좋은 위치였는지 지금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10배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은요. 이 조정 이후에 이 정동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기대를 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더 떨어지고 나서도 바닥을 한참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희망 걸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마찬가지죠. 뭐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았었어요. 네, 7만원대 지지선은 그래도 좀 있었잖아. 다른 종목들 뭐 펄 어비스 뭐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미친듯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업종이 다 밀리는데 자기 혼자 무슨 용과의 텅뼈도 아니고 그냥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기업의 지지라인 때는 어디겠느냐? 지금 5만원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 한 7, 8천원대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지금도 뭐 저점 지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저점대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반등이 곧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게임 업황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오딘 이후에 신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다지 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2분기부터 뭐 기대한다 이렇게 하는 뭐 증권사도 있고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아.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증권사도 있고 뭐 서로 막 지금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맞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실적만 가지고 또는 업황은 일단 별로일 테니까 실적만 가지고서 논하기가 좀 애매한 단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가는 게 낫겠죠.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그냥 좋게 보지 마세요. 나쁘게 보세요. 대신에 주가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는 그 나쁜 감정 다 갖다 버리고 좋아지는 쪽으로 또 기대를 가져보자 이 얘기죠. 어제의 적군이라고 계속 평생 미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좋은 자리가 또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이게 반등 나오지만 단기적 반등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나면 이제 막힌다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뭐 악담 같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표이사 절대 15만원대 달하는 그 부분들은 카카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만원 달하는 그 부분을 수익을 못 낼 것이다. 그 얘기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10만원대 넘어가는 거 정말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요. 네, 일단은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이 종목도 게임주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그동안 많이 해먹은 부분들,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난 조금 더 버텨볼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중이 약하시다면 그런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 5만원 정도에 있으니까 그 지점 잘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말씀드렸는데, 뭐, 그다지 썩, 네, 훌륭해 보이거나, 뭐, 매수해볼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KG 케미칼 쌍방울,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는, 좀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넷마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각별히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네, 무료방송으로 또, 아침 시황하고 무료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